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한미군 주둔 문제, 뜨거운 논란인 가운데 오늘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서 5부 요인들을 초청하는데 오찬을 가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4.27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어떤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 예. 이진성 헌법재판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외국 나가신 분이야 뭐 갑자기 올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오부 요인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쓴 기고문. 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공개 경고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진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포린 어페일즈에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명분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고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파장이 커졌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이 평화협정 체결과는 관련이 없고 그것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예.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했고요. 또 그 사실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좀 어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한미동맹과 관련된 어떤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필요한 어떤 정쟁의 이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 대두가 됨으로써 예. 남남 갈등이 좀 증폭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상황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가 현실화된 경우가 지금 한 3번, 4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고 특히 인터뷰를 해서 말실수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과 기고문이라는 건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해 수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부적절한 내용을 부적절한 시기에 말씀하셨다, 기고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은 앞서 이렇게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근거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돕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정전협정과 관련돼 있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 문제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결의 84호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구성될 때 북한의 침략을 적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해라. 그래서 평화협정이 되면은 평화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존립의 가치와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내용을 문정인
특보님께서 모르고 계셨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미 한미동맹을 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현 시점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측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또는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드벌룬을 띄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기함으로써 이슈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한미가 가장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미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슈를 꺼냄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핵화를 하는데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에도 있고 유럽 뭐 몇몇 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힘의 균형 뭐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김정은이 오히려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주한미군 주둔 인정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이 특별히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주한미국의 운용 이런 것까지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해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전략자산이나 이런 것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미국이 약속한 해구산을 철폐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자체를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해구산을 철폐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북측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사실은 가장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부장으로서는 11년 만에 지금 뭐 차이나 패싱과 관련해서도 갔겠지만 혹시 주한미군 관련해서 너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나 이런 주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크게 보면 미국과의 라이벌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접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3자 또는 4자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 쪽이 그 부분에서 자신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적어도 한반도에 있는 전략자산을 빼야 된다. 그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행보를 할 것이고 북측에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오늘 정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공식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회담을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말에 뭐 김칫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칫국 생각도 잠깐 나고 그러는데 자 트럼프는 또 자신에게 공을 돌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Nobel Peace Prize? Yes, sir. Well, I just think that President Moon was very nice when he suggested it. I want to get peace. The main thing, we want to get peace. That was a big problem,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well. We'll see. 네, 평화협정이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그다음 또 노벨 평화상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 아닌가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며칠 내 미국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평양은 아니라고 확실히 백악관 청와대가 부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과 우리 언론 몇 군데에서 이제 평양도 북미 회담의 장소로 좀 거론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평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시 경호 문제입니다. 만약에 평양에서 회담을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경호를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평양에서 하게 될 경우에 뭐 처음부터 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띄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이제 국제사회에 또 줄 우려가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평양은 제외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장소와 시기가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AP통신의 전 평양 지국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주민들 핵 무장 지휘 미국이 공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평양까지 갔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러 왔다. 선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엔 장소 어디로 될 것 같습니까? 신 박사님. 지금 봐서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미측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우리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오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미북 회담에 트럼프, 김정은 대동할 수행원이 과연 누구일까? 미국에선 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한에선 또 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먼저 북한 쪽을 이야기하면은 뭐 지난번하고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는 외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수용 당 국제부장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반드시 대동을 하겠죠. 미국 측에서는 약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장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이렇게 대동하진 않습니다. 보통.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뭐 존 볼튼 국가안보부 장관은 당연히 따라올 테고요. 그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 왜냐하면 재무장관이 또 제재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관들이 수행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판문점에서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경우에 당일이 아니라 서울에서 또 하루 묵고 뭐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불가피하죠. 미국에서 오는 시간과 시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판문점으로 가기보단 전날 와서 하루 쉬면서 또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자연스럽게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뭐 심지어 나가서는 이 지금 흐름이 잘 진행된다면 바로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3자 종전 선언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핵심은 비핵화인데 이 핵심을 놔두고 다른 행사들이 이렇게 이 핵심을 갖다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진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초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왕이 외교부장이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뭐 중국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또한 중국의 그 비핵화 해법이 핵 문제와 평화체제 같이 간다는 쌍계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동시에 나아가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도 어느 정도로 시기를 조정할 것인가 그러한 논의를 할 것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제재를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비핵화에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에서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해야 된다. 아직 비핵화가 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만을 밝힌 것이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차분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때는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전 선언은 사실은 정치적 선언이고 맞습니다. 의미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북미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의 문제는 예. 법적인 문제고 관련 당사자들이 치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예. 한반도 안보의 실체인 중국도 포함시키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유도해 나가는 선제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평화체제 뭐 할 때는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일본과 러시아는 약간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 간의 그 한국 전쟁으로 비롯된 그 평화의 회복과 평화 체제는 당사자인 사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육자회담에서도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예. 다자안보 체제. 그러니까 다자안보 체제. 정부가 다자안보 체제를 또 하나 만들면서 이런 예.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접근을 했는데 그때는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